1945년 4월 7일 오후 2시 23분 동중국해 북위 30도 22분, 동경 128도 4분 세계 최대의 전함 야마토가 화염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45도 기울어진 채 바닷물이 격렬하게 함내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7만 2천 톤의 강철 덩어리가 해저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이토 세이치 중장은 그의 방에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3천 명이 넘는 부하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폭발음, 비명, 강철이 찢겨나가는 소리. 몇 분 전 그는 함교에서 아리카 코사쿠 함장과 마지막 악수를 나눴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아리카 함장은 함교에 남았습니다. 함장 의자에 자신을 묵도록 했습니다. 함과 완전히 일체화하기 위해서. 이토 중장은 조용히, 침착하게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특별 공격이라는 것을, 생화는 없다는 것을, 3천 명 모두가 죽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이 작전에 반대했습니다. 무의미한 희생입니다. 그는 상층부에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명령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천황 폐하께서 해군의 출격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토 세이치는 따랐습니다. 의리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의리가 3천 명을 죽였습니다. 의리가 10일 후 그의 외아들마저 죽게 만들 것입니다. 여기서 의리란 윗사람이나 은인에게 갚아야 할 도리, 숭고한 의무감을 뜻합니다. 오후 2시 23분 야마토는 폭발했습니다. 폭발은 200km 떨어진 가고시마에서도 들렸습니다. 버섯구름이 6,000m 높이까지 솟아올랐습니다. 3,382명의 승무원 중 3,055명이 사망했습니다. 생존율은 겨우 8%. 세계 최대의 전함은 단 2시간의 전투 끝에 침몰했습니다. 적의 전함과는 단 한 번도 교전하지 못한 채 항공기에 격침되었습니다. 이것은 이토 세이이치 중장의 이야기입니다. 반대하면서도 따랐던 사령관의 이야기, 의리와 양심 사이에서 갈등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토 세이이치는 1890년 7월 26일 후쿠오카현 고쿠라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족 가문, 7대째 이어져 내려오는 무사의 혈통. 어린 시절부터 그는 뛰어났습니다. 지역 학교에서 항상 수석을 차지했습니다. 14살 때 해군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 해군은 일본의 자랑이었습니다. 러일 전쟁에서 세계 최강의 러시아 함대를 격파했습니다. 무사의 정신이 근대 병기와 융합된 승리였습니다. 1909년 19세 해군병학교에 입학, 제37기생키 포수를 전공했습니다. 1912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그 후 순조롭게 승진해 나갔습니다. 1941년 소장에 진급. 이토는 전술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감정이 아닌 논리로 움직이는 무의미한 희생을 싫어했습니다. 부하의 목숨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냉철한 두뇌라고 불렀습니다. 항상 계산하고 확률을 평가하며 위험을 최소화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부하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었습니다. 결코 무리한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부하가 죽을 때는 반드시 의미 있는 죽음이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1944년 이토 세이이치 중장은 제2함대 사령장관에 임명되었습니다. 그의 함대에는 전함 야마토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야마토, 세계 최대의 전함, 일본 기술력의 결정체, 전장 263m, 배수량 7만 2천 톤, 승무원 3,132명, 주포는 46cm 포구문, 역사상 최대의 함포, 장갑은 세계 최강. 하지만 1945년까지 전쟁은 변해 있었습니다. 항공기의 시대입니다. 이토 중장은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야마토가
아무리 강력해도 항공기 떼에게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45년 4월 상층부가 천호작전을 명령했을 때 그는 반대했습니다. 계획은 특별 공격이었습니다. 가미카제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전함 야마토를 오키나와에 돌입시키는 것입니다. 미군을 포격하고 야마토를 해변에 좌초시켜 전멸할 때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연료는 편도 분량밖에 없습니다. 32명의 수상 특별 공격입니다. 이토 중장은 군령부에 출두했습니다. 1945년 4월 5일 도쿄. 이 작전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야마토는 오키나와에 도달하기 전에 격침될 것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명령이다. 할복했습니다. 가미카제 특공대를 보십시오.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국가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 죽었습니다. 지금 똑같은 의리가 이토 세이이치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논리적으로 이 작전이 실패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000명이 헛되이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리가 논리를 넘어섰습니다. 이토 중장은 격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2함 때는 천호작전을 실행하겠습니다. 지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토 중장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죽음인가? 아니면 무의미한 죽음인가? 1945년 4월 6일 오후 4시 전함 야마토는 도쿠야마항을 출항했습니다. 이토 세이이치 중장이 사령장관으로서 타고 있었습니다. 수행 함정은 경순양함 야하기와 구축함 8척, 총 10척. 출항 시 도쿠야마의 연료 담당자들은 은밀하게 반항했습니다. 상층부의 명령은 편도 분량의 연료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쿠야마에 남아있던 거의 모든 연료를 함대에 실었습니다. 약 6,300톤. 그들은 항의하고 싶었습니다. 이 작전은 잘못되었다고. 그것은 그들의 의리였습니다. 명령에 대한 의리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의리, 3,000명의 선원들에 대한 의리. 출항 후 이토 중장은 작전 명령을 전 함대에 전달했습니다. 본 작전은 특별 공격이다. 생환을 기대하지 마라. 하지만 제군들의 희생은 일본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많은 승무원들에게 이것이 일본을 보는 마지막이었습니다. 한 수병은 갑판에 서서 고향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있습니다. 여동생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습니다. 한 기관사는 사진을 봤습니다. 신혼의 아내, 결혼한 지 아직 2개월. 한 포수는 편지를 썼습니다. 부모님께 아들은 무사로서 죽습니다. 결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는 야마토와 함께 침몰했습니다. 4월 7일 오전 8시 23분 미군의 정찰기가 함대를 발견했습니다. 이토 중장은 쌍안경으로 정찰기를 봤습니다. 보고되었군.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참모가 물었습니다. 되돌아갈까요? 오키나와로 향하라. 오전 10시 미군의 항공모함에서 항공기가 발진했습니다. 총 약 400기, 전투기, 폭격기, 뇌격기. 목표는 하나, 전함 야마토. 파일럿들은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야마토는 세계 최대의 전함이다. 장갑은 두껍다. 하지만 약점이 있다. 파상 공격이다. 어뢰는 한쪽 현에 집중시켜라. 침몰시킨다! 야마토 한 척으로 100기 이상을 격추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론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고가 지나고 첫 번째 공격대가 도달했습니다. 약 150기 야마토의 대공포화가 불을 뿜었습니다. 25mm 기관총이 매분 250발을 발사했습니다. 예광탄이 하늘을 갈랐습니다. 46cm 주포가 대공 삼식탄을 발사했습니다.
몇 기의 미군기가 불타오르며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400기 대 10척. 뇌격기가 저공해서 접근했습니다. 어뢰가 잇따라 투하되었습니다. 야마토는 회피 기동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7만 톤의 거함입니다. 움직임이 늦습니다. 오후 0시 40분 첫 번째 어뢰가 명중했습니다. 좌현 후미, 폭발, 함선이 흔들렸습니다. 이토 세이이치 중장은 함교에서 선체로 있었습니다. 손해보고 속력에 영향 없음. 구축함 아사시오, 격침, 경순양함 야학이 침몰 직전 함대는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야마토는 고립되었습니다. 미궁이는 전력을 야마토에 집중했습니다. 어뢰가 잇따라 명중했습니다. 좌현에 집중되었습니다. 오후 2시 야마토는 좌현으로 약 20도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기관실의 침수, 속력이 저하되었습니다. 오후 2시 2분 함교의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기관실 침수 제어 불능. 조타 기계실도 침수, 더 이상 조타 불능입니다. 하지만 최후의 순간 그는 사령관으로서 결단했습니다. 이제 충분하다. 더 이상의 희생은 무의미하다. 그대들은 퇴함하라. 젊은 자들은 살아남아 일본 재건에 힘쓰라. 아리가 함장과 마지막으로 악수했습니다. 아리가 함장은 의자의 밧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함과 완전히 일체화하기 위해 이토 중장은 아리가 함장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잘했다고만 말했습니다. 아리가 함장은 경례했습니다. 밧줄에 묶인 채로 이토 중장은 함교를 나섰습니다. 기울어진 통로를 걸었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이토 세이이치 중장을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2시 23분 야마토의 탄약고가 폭발했습니다. 폭발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7만 2천 톤의 전함이 순식간에 두 동강이 났습니다. 버섯구름이 6,000m까지 솟아올랐습니다. 200km 떨어진 가고시마에서 폭발이 보이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공의 미군 조종사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마치 원자폭탄 같았다. 거대한 버섯구름. 인간 파편 3,000캔 32명의 승무원 중 겨우 277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생존율 8%, 92%가 사망했습니다. 이토 세이이치 중장, 향년 54세, 아리가 고사쿠 함장, 향년 50세, 그리고 다른 산객 53명, 야마토와 함께 침몰했습니다. 생존자 중 1명, 다무라 도시오, 소위는 나중에 증언했습니다. 중장은 최후까지 냉정했다. 악수할 때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부끄럽기도 했다. 왜 내가 살고 그들이 죽었는가? 아버지처럼 군인을 선택했습니다. 아버지가 야마토와 함께 침몰했을 때 아들은 아마도 규슈의 항공기지에 있었을 것입니다. 오키나와 특별 공격 작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알았을 때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의리를 느꼈을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의리, 아버지는 의리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차례라고. 1945년 4월 17일 아버지가 죽은 지 10일 후 이토 중장의 아들은 오키나와 근해에서 가미카제 특공에 출격했습니다. 영식 전투기를 타고 연료는 편도분 500kg 폭탄을 탑재하고 그는 미군 함대에 접근했습니다. 대공포화가 맞이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백합니다. 그는 전사했습니다. 의리가 아버지를 죽이고 10일 후에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토 가문은 한 달 만에 2명의 남자를 잃었습니다. 아버지 54세, 아들 아마도 20대 초반. 이것이 의리의 대가였습니다. 이것이 무사도의 대가였습니다. 전후 이토 가문에 남은 것은 미망인과 딸들 뿐이었습니다. 그녀들의 앞에는 2개의 위패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둘 다 의리 때문에 죽었습니다. 전후 이토 세이이치는 대장으로 특진했습니다. 사후 승진입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에게 명예는 무엇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두 개의 위패, 매일의 기도, 그리고 끝나지 않는 슬픔, 그리고 지금 80년 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토 중장은 영웅인가 아니면 희생자인가? 그는 반대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옳았습니다. 작전은 실패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따랐습니다. 왜일까요? 의리입니다. 의리는 아름다운 개념입니다. 은혜에 보답합니다. 의무를 다합니다. 명예를 지킵니다. 하지만 의리는 맹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덴고 작전을 보십시오. 3,055명이 죽었습니다. 전황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었습니다. 야마토는 오키나와에 도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미군의 손실은 항공기 10기뿐 무의미했을까요? 아니면 의미가 있었을까요? 여기서 당신에게 이 채널을 지지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단순한 전투 기록이 아니라 한 인간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반대하면서도 따랐던 사령관, 논리와 의리 사이에서 갈등했던 남자, 그리고 그와 함께 죽은 3,000명의 이야기, 게다가 10일 후에 죽은 아들의 이야기를,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전하려면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역사 자료 조사, 미국 해군의 기록, 일본 방위연구소의 자료, 생존자의 증언 수집, 유족에 대한 존경심을 가진 인터뷰, 문화적 배경의 이해, 의리란 무엇인가, 무사도란 무엇인가, 인생 무상이란 무엇인가, 이것들은 단어를 번역하는 것만으로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들을 그리는 것. 3,055명은 통계가 아닙니다. 3,055개의 인생입니다. 3,055개의 가족입니다. 슈퍼 땡스는 단순한 지원이 아닙니다.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은 잊혀져서는 안 된다. 역사는 정확하게 그리고 인간적으로 전해져야 한다고. 당신은 이 기억의 수호자가 됩니다. 이토 중장과 3,000명의 이야기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인간의 이야기로서 전해지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리에 따라 죽었습니다. 우리는 기억이라는 의리를 다해야 합니다. 오늘 일본에서는 이토 세이이치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에 모셔져 있습니다. 영령으로서. 하지만 역사가들은 논쟁합니다. 보수적인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이토 중장은 군인으로서 의무를 다했다. 명령에 따르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다. 무하와 운명을 함께했습니다. 이것들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동시에 그는 맹목적 복종의 희생자였습니다. 논리가 의리에 패배했습니다. 3,000명의 목숨이 명예를 위해 바쳐졌습니다. 이것들은 비판받아야 합니다. 모순인가요? 아니요. 인간은 모순된 존재입니다. 특히 전쟁이라는 극한 상태에서는 이것은 일본 문화의 핵심적인 모순이기도 합니다. 의리와 인명, 명예와 합리성, 전통과 현실. 이 모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대 일본의 기업 문화를 보십시오. 과로사, 장시간 노동, 회사에 대한 의리가 개인의 건강을 희생시킵니다. 덴코 작전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의리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맹목적인 의리는 위험합니다. 충성은 숭고합니다. 하지만 비판적 사고 없는 충성은 파괴적입니다. 무사도는 용기를 가르칩니다. 하지만 무의미한 죽음을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토 중장은 최후의 순간 독자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작전 중지, 귀투하라. 현대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서 의리를 존중하십시오. 하지만 맹목적으로 따르지 마십시오. 전통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지만 비판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명예를 지키십시오. 하지만 무의미한 희생을 미화하지 마십시오. 이토 세이치 중장은 지금 야마토와 함께 동중국해의 해저에 잠들어 있습니다. 깊이 340m, 그의 무덤에는 3,000명이 함께 있습니다. 1985년 탐험가들이 야마토의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거대한 선체가 두 동강이 나서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녹슨 강철,
구부러진 포탑, 그리고 유골. 탐험가들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무덤이라고. 지금도 매년 4월 7일 생존자들과 유족들이 모입니다. 이제 생존자는 손에 꼽을 정도밖에 없습니다. 80년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바다에 꽃을 던집니다. 기도합니다. 유족도 옵니다. 손자 세대, 증손자 세대, 그들은 이토 중장을 영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의미한 희생의 상징으로서도 양쪽 모두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웅으로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용감했기 때문입니다. 부하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생자로서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잘못된 명령에 따랐기 때문입니다. 논리가 의리에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아들도 10일 후에 같은 운명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생 무상입니다. 아름다움과 슬픔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벚꽃이 지는 것처럼 이토 세이치 중장은 졌습니다. 3,000명과 함께 아들도 10일 후에 졌습니다. 아름다운가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의리를 다했습니다. 무사도를 체현했습니다. 슬픈가요?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3,000명이 죽었습니다. 무의미했습니다. 아들도 죽었습니다. 양쪽 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본 역사의 핵심입니다. 의리와 희생, 명예와 비극, 아름다움과 무의미함. 우리는 모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화하지 않고, 하지만 잊지 않고, 존경하면서, 하지만 비판적으로. 이것이 이토 세이치 중장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 반대하면서도 따랐던 남자, 논리와 의리 사이에서 갈등했던 남자, 그리고 최후에 너무 늦었지만 독자적인 판단을 내렸던 남자, 그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의리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령에 대한 복종과 비판적 사고, 어느 쪽이 우선되어야 할까요? 이토 중장은 저항했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그의 선택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특히 일본 시청자 여러분, 의리라는 개념을 어떻게 현대에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사에 대한 의리, 상사에 대한 의리, 가족에 대한 의리. 어디까지 따르고 어디서 자신의 판단을 우선해야 할까요? 한국과 중국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 군국주의의 희생자로 보십니까? 아니면 무사도 문화의 비극으로 보십니까? 서양 시청자 여러분, 무사도와 의리의 개념을 이해하셨습니까? 당신의 문화에도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까? 댓글란에서 존중을 가지고 논의합시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간단한 대답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중요합니다. 다른 시점을 공유합시다. 서로에게서 배웁시다. 그것이 역사를 배우는 의미입니다. 과거를 알고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만듭니다. 이토 세이치 중장과 3,000명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